제가 매니저입니다. 오늘 10이 영양 방제하고 10인데요. 실질적으로 실내하고 실외하고 이제 틀리니까요. 보통 방제 10이는 우리가 각종 그 충이나 균의 피해 사진을 띄워놓고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외부니까 외부에 맞게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주로 이제 질문을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편하니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저는 목적을 중시 여겨요. 그러니까 방제 12도 그렇지만 전화가 잘못 갔어. 매니저한테로 가야 되는데. 그 전정 있죠. 제가 전정부터 얘기하면 전정 정지할 때 우리가 하계, 축계, 동계, 지금 하는 게 이제 동계 전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원래 목적이 틀리죠. 실질적으로 하계와 축계 전정의 목적은 정지도 그렇고요. 주로 영양생장보다는 생식생장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근데 동계 전정의 목적은 강전정이나 자름전정을 필요 없는 거 외에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동계 전정은 생식생장이 아니라 영양생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방제하고 12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제하고 12도 수형 구성기 농가와 결실기 농가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모르고 계속 똑같이 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수형 구성기나 결실기나 거의 비슷하지만 특별하게 수형 구성기 외에 결실기 때 더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뜰하게 그런 얘기 종종 했을 거예요. 겨울에 항상 그 유황칼슘을 해라 라고 하는 이유. 이제 그런 것들을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유황이나 칼슘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꼭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 자료들이 인터넷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인근 기술센터 가면 또 연구원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또 친절히 잘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갖고 정확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밑비나 이런 건 어느 정도 하셨을 테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결실기를 놓고 보면 열매를 맺는 과수요. 열매를 맺는 과수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이잖아요. 인. 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은 밑비로 꼭 한 번을 주셔야 돼요. 언제 줘야 되냐면 원래는 퇴비 때 같이 주면 좋은데 동계 퇴비 때. 퇴비는 항상 333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동계 때 한 번 주고요. 체리가 속성수라고 그래서 안 주면 안 돼요. 5, 6월 달 웃거름이죠. 웃거름으로 또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추계 때 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333. 그리고 동계 때 또 주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인 안 넣었으면 우리가 2월에 용성인비를 꼭 해주셔야 돼요. 용성인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성인비가 부족한 과수는 대다수 보면 맛을 보면요, 거의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분명히 이 과수는 과일이 열렸을 때 약간 쓴맛이 좀 묻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과가 좀 작고, 과를 크게 하는 건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히 인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마찬가지로 과일의 맛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인이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리고 냉해도 잘 받죠. 그리고 조기 꽃이 일찍 떨어지든지 조기 낙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매 가수에서는 가리보다도 인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는 재배를 많이 한 과수 농가에 가서 경험담이니까 꼭 들어보시면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 뭐를 하는지 유심히 보시고요. 어차피 과수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받을 거는 빨리 캡처를 해서 그걸 받아내서 본인 농장에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2월에 인만큼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붕사가 있어요. 붕사는 수형 구성기 농가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형 구성기 농가는 우리가 복비 말고 원예용 복비를 주잖아요. 원예용 복비에 기본적으로 붕사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붕사를 꼭 수형 구성기 농가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 결실기 농가들은 붕사를 꼭 해줘야 돼요. 붕사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과는 열매가 기형이 됩니다. 기형. 그러니까 열매가 제 모양이 나오질 않아요.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이유예요. 그 다음에 꽃 필 때 붕사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결실됐을 때 과의 모양.
중요시 되기 때문에 붕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붕사를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2월에 눈 올 때 그 입상붕사 있죠. 붕산 말고 입상붕사 농협에 팔거든요. 2천 얼마인가 3천 얼마예요. 1kg짜리. 그러니까 300평당 1kg니까 나무 주변에 한 소주 반컵 정도. 그럴 때 이렇게 좀 뿌려놔주면 그것만큼 효과 좋은 게 없어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옆면 시비로 해야 되죠. 꽃이 피기 직전에. 그런 게 가장 중요한데 과수 농가들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2월에 그렇게 해서 넘어갔잖아요. 2월에 그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제일 바쁜 게 3월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과수 농사의 시작은 언제냐면 3월부터라고 보다는 연 주기로 따지면 마지막이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이 언제냐면 10월입니다. 즉 낙엽이 질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보르도액을 많이 쳐요. 체리에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낙엽비니까 큰 지장이 없어요. 낙엽기라서. 보르도액을 치는 이유는 가장 대표적으로 보르도액의 그 의미 자체가 살균이잖아요. 살충도 있지만 그러니까 좁이나 숲이 속에 숨어 있는 또는 수풀이나 숲을 바로 밑에 월동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대다수 우리가 보는 것들이 거의 다 월동이 들어가요. 그것들을 어느 정도 미연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간 쌓였던 균뿐만 아니라 충뿐만 아니라 숲이 속이나 좁이 속 또는 풀숲 주변에 있던 충을 어느 정도 방제를 하기 위해서 월동의 충을 줄이기 위해서 뿌리는 거죠. 석회보르도액이. 거기다 다른 살충제를 좀 섞어주면 좋고요. 그래서 석회보르도액을 꼭 해줘야 되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토양살포입니다. 토양살포. 토양살포는 석회보르도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톱시넴하고 스트랩토마이신이 있어요. 그래서 톱시넴과 스트랩토마이신을 약대로 흠뻑 뿌려줘도 되고 관주로 해도 돼요. 이 토양 전체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대하고 목대 주변 근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해주는 가장 목적은 월동해충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톱시넴의 여기 이제 톱시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톱시넴의 그 나온 목적이 있어요. 톱시넴이 라이족이라는 그 균을 죽이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체리의 뿌리옥병의 가장 중요한 놈이 라이족 비움입니다. 뿌리옥 선충이. 그래서 그 놈을 죽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톱시넴이에요. 그래서 톱시넴과 스트레토마이신을 반드시 월동 들어가기 전에 목대와 그리고 근권 주변에 한 1m 반경만 흠뻑 뿌려주시면 돼요. 그거는 약값이 별로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뿌려놓으면 연중에 있던 뿌리옥은 겨울 되면 죽습니다. 뿌리옥이 죽는 거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 그리고 아니면 51도 이상 올라갈 때. 근데 우리가 51도 이상 올라가면 나무도 다 죽이니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토양 속에 있는 뿌리옥은 그대로 말라 죽어요. 근데 왜 뿌리냐 하면 그 다음에 해동이 되잖아요. 해동이 되면 균이 다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균이 뿌리옥을 만들면서 기존에 죽어서 뿌리에 달라붙어 있던 혹이 있죠. 이놈을 계속 감싸 안습니다. 그러면 눈덩이처럼 되잖아요. 저기 제너럴 농장에 예전에 그 나무 캔 거 보면 뿌리옥이 막 이렇게 사람 머리보다 컸잖아요. 그렇게 계속 눈덩이처럼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커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뿌리옥 선충 같은 경우 보면은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게 큰 이유가 자꾸 옆에 있는 놈하고 같이 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기본적으로 그 약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큼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마지막 방제를 꼭 해주시고 그거의 주 목적은 월동해충 개체수를 줄이는 거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돈이 들지 않으니까 바닥에 근권에 약을 꼭 시비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제 뿌리옥 선충이라는 게 예 균입니까 충입니까? 균이요. 근데 아까는 라이더균에다가 선충이라 했잖아요. 뿌리옥 선충이라 말씀하셨죠. 그 톱시넴이나 이런 것들이요. 예. 톱시넴이나 이런 것들이 선충 이런 것도 죽이지만 라이족 비움 같은 그런 균 그런 것들의 목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톱시넴이 70%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죠. 원명은 선충이 아니고 예.
균이죠, 균. 예, 균체. 선충하고는 틀리죠. 선충은 뿌리옥 선충은 막 요만한 알갱이들이잖아요. 근데 얘는 균체예요, 균체. 그래서 균체가 점점점 이제 해동이 되면 균체가 옆에 있는 뿌리옥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가면서 계속 이 콜트 안에는 호기되는 거는 선충과 아. 같이 합성되는 겁니까? 예. 성분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선충은 일반적으로 기생충이잖아요. 그리고 콜트 안에 있는 뿌리옥을 만드는 대표적인 충은 우리가 균충입니다. 균충. 선충이라기보다는. 이해되셨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3월에 있잖아요. 3월에 그 나무를 심는 식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을에 식재하시든 우리가 뭐 3월에 식재하든 간에 나무를 식재하시는 분이나 기존 나무가 결실기든 수영구성기든 상관없습니다. 3월에 꼭 하는 게 있잖아요. 유황합재 말고. 유황합재는 우리가 3월 초순 한 10월 3월 10일경에 하잖아요. 살균 살충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황합재의 기능들은 다 아시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뭐 시설농가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유황합재가 이런 파이프나 하우스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하면 좋은데 시설농가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근데 유황합재 말고 꼭 하셔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바닥에 토양 입재를 살포하는 게 좋아요. 보통 땅 기온이 많이 올라오면 땅의 기온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유리나방 나무좀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해충들이 막 이제 슬슬 월동에서 풀려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거기서 얘기할 거는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뿌리가 동면에서 깨어났잖아요. 뿌리가 동면에서 깨어났으니까 뿌리의 활동을 좀 많이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새로 나무를 심는 농가들 있죠. 식재하는 농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로 아토닉도 넣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거 바로 후치향이죠. 후치향. 후치향이 원래 후치황이죠. 황. 얘가 원래 생장제입니다. 생장제. 우리는 벼도열병 때문에 얘를 쓰죠. 근데 실질적으로 후치향은 생장제이기 때문에 후치향과 이제 목캡 제일 싸게 구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치향과 목캡을 바닥 주변에 좀 뿌려주면 좋죠. 그리고 나무를 심으신 분들은 흙과 섞어서 겉흙에다 이렇게 덮어주면 더 좋고요. 후치향의 그 밝은 생장 효과가 굉장히 좋고 저는 이제 후치향과 목캡을 섞으면 초기 나무를 심었을 때 과연 얘들이 콜트 같은 경우 뿌리옥 발생 비율 또는 기존에 있던 뿌리옥들이 어느 정도 없어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묘목장 있었죠? 거기다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1, 2년 차 나무도 해봤어요. 근데 확실히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콜트를 안 심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크림스크도 똑같더라고요. 크림스크도 2년차 되니까 2년차 3년차 그 사진 보내주는 거 보니까 뿌리옥이 다 있더라고요. 크게 뿌리옥을 생각한다면 물론 콜트가 뿌리옥이 걸리기 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크림스크도 마찬가지로 있는 거 그건 똑같고 또 어떤 농장 보니까 콜트는 하나도 없고 크림스크만 또 좀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데모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뿌리옥을 없애자는 거죠. 뿌리옥병을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그런 형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발생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엄청나게 4년, 5년, 6년, 7년 차의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데이터는 아직 없죠. 없는데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3, 4년 차까지는 일단은 그 정도 되면 발생 비율을 현재에 줄였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3월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후치향과 목캡 이거를 좀 뿌려줬으면 좋겠고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PLS 걸릴는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걸리겠죠. 내가 봤을 때 네, 이게 걸리죠. 이게 이제 PLS 지금 이 후치향과 목캡 후치향 같은 경우는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원래 밝은제로 돼 있으니까 생육제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목캡이나 지금 토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목캡, 알짜 뭐 이런 것뿐이 없거든요. 라단도 예. 라단.
예, 후라던도 같은 형태고. 근데 이 과수농가에서 보통 그런 입제들은 반감기가 180일이에요. 왜냐하면 1년에 이모작 하신 분들 있잖아요. 2번 하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작물에 얘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못 쓰잖아요. 예. 지금 근데 보면은 PLS의 그 모캡이나 알짜 뭐 이런 것들이 과수에 과연 쓸 수가 없죠. 현재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 쓰면은 또 그렇고 후치항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후치항은 항이기 때문에 네. 면제 품목입니다. 면제 품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모캡이나 알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하면 좋은데 현재는 할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이게 되면 이제 하셔라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 또 하셔야 되는 것이 체리의 총체 약은 없어요. 그 과수를 키우다 보면 갑자기 생육이 잘 되다가 이제 생육기예요. 생육이 잘 되다가 여기가 갑자기 코르크화 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서버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툭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총체 피해에 그렇게 생기거든요. 끝 정단 부분이 이렇게 갑자기 막 두꺼워지는 경우 생기죠. 예, 납작하게. 예. 순나방이 묻은 것처럼. 그거는 이제 바로 그 뒤에서 잘라서 새로 받으면 되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피해가 보니까 총체라 이 얘기죠. 근데 문제는 체리에 총체 약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등록이 된 게 없어요. 예, 등록이 된 게 없어요. 살충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뭐 한우물이나 아, 그런 것들이 안 돼. 스피노사이드 예. 같은 것도. 예. 체리에는 총체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보니까 작년하고 이제 올해 보니까 그 농림식품부에서 기술 개발해서 만들어낸 거 있었죠. 바닥에 뿌리는 거 총체싹이라고. 그거는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기농 뭐 친환경 약재라고 해갖고. 그래서 적어도 그 총체싹이라는 그 입제는 좀 비싸더라도 뿌려주셨으면. 왜냐하면 총체 피해가 유독 심해요. 은근히 체리는 진딧물 피해는 거의 없는데 총체 피해가 유독 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면 뿌리옥을 좀 막으셔야 되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후치왕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번 정도를 꼭 뿌려주시고 주기적으로 3회 정도. 근데 특히나 장마 직후에는 꼭 뿌려주시고요. 장마 직후에는 가장 뿌리가 약해지니까. 그 다음에 총체 피해가 생겨요. 생육 중간에. 그럴 때 우리가 특별한 약이 없기 때문에 방법은 그것뿐이 없다라는 거죠. 총체싹이라는. 물론 대체약을 갖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돼서 현재는 총체싹은 상관없다 이라는데, 뭐 일단은 2년 가까이 써봤더니 총체싹 초기 2017년인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써봤더니 자두나 체리에 써봤더니 확실히 총체 피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총체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닙니다. 총체가 옮기는 각종 바이러스가 위험한 건데 실질적으로 총체 자체를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방법뿐이 없는 거죠. 그게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3월에 하시는 것들이 이제 그런 약들이죠. 그런 약들이 꼭 하셔야 되고,